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이번 시간은 하위 문화와 반문화와의 관계 시간입니다. 하위 문화의 의미부터 볼게요. 하위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거 우리가 주류 문화라고 하잖아요. 사회 구성원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거. 그런데 특정 집단, 그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한다? 그런 게 하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사례로는 지역 문화, 반문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 등등이 있고요. 특히 반문화 자체가 하위 문화의 사례가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특징.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해지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대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것도 잘 봐두세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하위 문화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류 문화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적이다라는 거. 자, 순기능. 전체 사회의 역동성, 다양성을 제공하고 또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죠. 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향유하고 있는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들만의 소속감 고취,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또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하위 문화가 만들어질수록 더욱더 이런 기능이 더 활성화되겠죠. 하지만 역기능. 너무 다양하게 하위 문화가 존재를 한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너무 다양한 성격의 집단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집단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 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역기능도 있다라는 거. 종류의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 반문화. 크게 청소년 문화는 사실 세대 문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라는 거. 또 이어서 보면요. 하위 문화의 사례 중에 우리 청소년 문화와 반문화가 있었죠. 청소년 문화 같은 경우는요. 의미나 특징, 기능을 달달달 암기해서 그 나온 문제를 풀게끔 되는 경우보다도 약간 독해 문제처럼 청소년 문화의 제시문이 이제 주어지고 거기와 관련된 그 제시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묻는 그런 선지들 그런 모습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요즘에는 사실 반문화와 이제 주류 문화, 하위 문화 간의 관계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요. 조금 이 페이지 이어서 이제 출제 경향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인과 공유하는 문화고 세대 문화의 한 유형이다라고 돼 있죠. 또 또래 집단을 중거 집단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현실 지향적인 기성세대 문화와 달리 미래 지향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이거를 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 청소년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대중매체 영향에 민감해서 획일성이 강한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반문화적 성격이 나타나기도 한다. 청소년 문화의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반문화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반문화예요. 반문화. 자, 한 사회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 저항하거나 대립한다.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주류 문화, 그 사회 지배적인 문화에 뭔가 대립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사례가 될 수 있겠죠. 히피 문화라든지 뭐 지배 질서랑 상충하는 종교 문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천주교 문화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반문화가 되는 거죠. 반문화 자체가 하위 문화의 한 유형, 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달라져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반문하면 끝까지 반문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문화였던 게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능, 기존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동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집단 간 갈등이 조장돼서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23학년도 대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A, B, C 주어지고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중 하나다라고 주어지고요. 자, A는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이렇게 가면 이거 무슨 문화예요? 이거 주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주류 문화라는 진술은 거짓이래요. 그렇단 얘기는
A는 주류 문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류 문화는 B 아니면 C가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화, 지역 문화죠? 지역 문화는 하위 문화잖아요. 이거는 참이래요. 그러니까 C가 하위 문화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문화가 A가 되는 거고 주류 문화는 B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수 있겠죠. 자, 자주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가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반문화가 하위 문화 하나의 사례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오답이에요. 하위 문화를 전부 다 합친다고 그게 주류 문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하나의 사례이다. 답이 1번이 될 수 있고. 자, 한 사회 내에서 주류 문화랑 반문화 양립할 수 있죠. 왜? 그 지배적인 문화에 대립하고 저항하는 반문화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주류 집단에게 일탈로 규정되기도 하는 거, 이게 반문화의 성격인 거죠. 사회 변화에 따라 다 상대적이라 그랬어요. 뭐 여기서 ABC를 굳이 딱 뭐가 대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회 변화에 따라 항상 문화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주류 문화였던 게 뭐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문화였던 게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반문화였던 게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사회 전체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반문화가 사회 전체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ABC가 각각 무슨 문화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관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